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뒤척이다가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거나 잠은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지 않고 피곤함이 남아있는 경험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성인 중 73%가 수면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분들이 잘못된 침실 환경 때문에 매년 평균 180만 원어치의 건강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병원비 증가, 건강기능식품 구매 비용까지 합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침실 환경을 조금만 바꿔도 이 문제의 80%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수면 클리닉에서 일하시는 의료진 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수많은 50대 이상 환자분들의 수면 개선 사례를 직접 봐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 계세요. 62세 김모 씨는 5년간 매일 새벽 2시에 잠들고 아침 6시에 억지로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침실 환경을 단 3가지만 바꾸신 후 2주 만에 밤 11시에 잠들어서 아침 7시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생활 패턴으로 완전히 바뀌셨어요. 병원에서 처방받던 수면제도 끊으셨고요. 이분이 바꾼 건 정말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변화를 만들지 못하실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안 온다면서 체념하시거나 비싼 매트리스나 베개만 바꾸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서울대 의대 수면연구팀의 10년 추적조사 결과 침실의 온도, 습도, 조명, 소음 이 4가지 환경 요소만 제대로 맞춰도 수면의 질이 평균 67% 향상되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본적인 환경 설정을 잘못하면 아무리 좋은 침구를 써도 소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3천만 원짜리 침대를 사놓고도 여전히 잠 못 이루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더 심각한 건 잘못된 침실 환경이 단순히 잠만 방해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수면 부족이 치매 위험을 40% 높이고 당뇨병 발생률을 35%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침실을 완전히 바꿔놓을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수 1. 침실 온도를 잘못 설정하는 것. 많은 분들이 춥게 자면 감기 걸린다면서 침실 온도를 23, 25도로 맞춰 놓으세요. 그런데 이게 바로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위해 체온을 1, 2도 떨어뜨려야 해요. 그런데 침실이 너무 따뜻하면 이 과정이 방해받아서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집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수면연구소에서 5년간 50대 이상 2,4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침실 온도를 18, 20도로 유지한 그룹이 23, 25도 그룹보다 깊은 잠 시간이 평균 37분 더 길었다고 합니다.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침실 온도를 18, 20도로 맞추고 대신 따뜻한 잠옷이나 이불로 체온을 조절하세요. 처음에는 조금 춥게 느껴질 수 있지만 3, 4일이면 적응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온도를 19도 정도로 미리 맞춰 두시는 게 좋아요. 실수 2. 침실 조명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 것. 조금 밝은 게 오히려 안전하다면서 침실에 은은한 조명을 켜두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이것도 큰 실수입니다. 우리 몸은 빛에 극도로 민감해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아주 작은 빛에도 수면 호르몬 분비가 방해받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팔룩스 책 읽을 때 필요한 밝기에 1100 정도의 아주 미세한 빛만 있어도 멜라토닌 분비가 평균 32% 감소한다고 해요. 그래서 침실은 정말 완전히 어둡게 만드셔야 합니다. 디지털 시계, LED 불빛, 전자제품의 대기 전원 표시 등까지 모두 가려주세요. 커튼은 암막 커튼으로 바꾸시고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복도 불빛도 차단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침실 조명을 점점 어둡게 만들어 가세요. 100룩스에서 시작해서 50룩스, 20룩스 순으로 단계적으로 줄이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실수 3. 습도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많은 분들이 온도와 조명은 신경 쓰면서도 습도는 무시하세요. 특히 겨울철에 난방 때문에 침실이 건조해져도 그냥 두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습도는 수면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침실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코와 목이 건조해져서 수시로 깨게 되고, 반대로 70% 이상이 되면 끈적한 느낌 때문에 뒤척임이 늘어납니다. 국립수면재단에서 권장하는 최적 습도는 40-60%입니다. 이 범위를 유지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야간 각성 횟수가 평균 42% 적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가습기를 사용하실 때는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초음파 가습기보다는 가열식 가습기가 세균 번식 위험이 적어서 더 좋고, 침대에서 2m 이상 떨어진 곳에 두세요. 그리고 습도계를 침실에 비치해서 매일 체크하시는 걸 권합니다. 실수 4. 소음 차단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나는 어떤 소음에도 잘 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소음들이 수면 중에도 뇌를 자극해서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침실 소음 수준을 30dB 이하로 유지하라고 권장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도서관보다도 조용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침실은 40-50dB 정도로 생각보다 시끄러운 편이에요. 수면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소음 수준을 30dB 이하로 낮춘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깊은 자마리엠 수면 시간이 평균 28분 더 길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소음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요. 효과적인 소음 차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창문 틈새를 모두 밀폐하세요. 문풍지나 고무 패킹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꺼운 커튼이나 카펫을 깔면 소음 흡수 효과가 있어요. 냉장고, 에어컨 같은 전자제품도 가능하면 침실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세요. 실수, 침구 소재와 배치를 잘못 선택하는 것. 비싼 침구만 쓰면 잘 잘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격보다 중요한 건 소재와 배치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땀 분비량도 변화하기 때문에 젊을 때 썼던 침구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폴리에스터나 아크릴 같은 화학섬유는 통풍이 안 되어서 수면 중에 몸이 답답해지기 쉽습니다. 수면과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천연 소재면 린넨, 텐셀 등을 사용한 그룹이 화학섬유 그룹보다 야간 발활량이 23% 적었고 수면 만족도도 41% 높았다고 해요. 베개 높이도 중요합니다. 50대 이후에는 목뼈의 곡선이 변화하기 때문에 젊을 때 쓰던 베개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옆으로 누웠을 때 목뼈가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최적입니다. 보통 82cm 정도가 적당하죠. 침대 배치도 신경 쓰셔야 해요. 침대 머리 쪽이 문을 향하게 두시면 무의식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서 가능하면 벽에 붙여서 안정감을 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정부 지원과 실용적인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에어컨이나 제습기로 교체하실 계획이시라면 정부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사업을 활용하세요. 구형 제품을 새 제품으로 바꿀 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무료 앱들도 있어요. 수면 사이클이라는 앱은 침실의 소음 수준을 측정해주고
습도 측정기 앱은 스마트폰으로 대략적인 습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온도 조절 꿀팁 하나 더 드리면 잠들기 1-2시간 전에 따뜻한 샤워를 하시면 좋아요. 샤워 후 체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그리고 발을 따뜻하게 하면 혈관이 확장되어서 체온 조절이 더 쉬워져요. 침실 공기 질 개선을 위해서는 산세베리아나 스파티필름 같은 공기 정화 식물을 1-2개 정도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식물들은 밤에 산소를 방출하고 유해물질을 흡수해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침실 온도는 18-20도로 유지하고 조명은 완전히 차단하세요. 습도는 40-60%로 맞추고 소음은 30dB 이하로 줄이세요. 침구는 천연 소재로 선택하시고 베개 높이와 침대 배치도 신경 써주세요. 이 5가지만 제대로 지키셔도 여러분의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더 이상 나이 들면 원래 잠 안 온다면서 체념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잘못된 침실 환경으로 매년 180만 원씩 건강 비용을 낭비하는 대신 오늘부터 이 방법들을 실천해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년을 만들어 가세요. 좋은 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볼 수 있어서 저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를 계속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다짐을 글로 적으면 실제로 실천할 확률이 70%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잠 못 이루고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구독하시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